물론 온전히 왕복 100마일을 넘으면 초과 수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남자 약사 미남 약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제가 어떻게 왜 미국 시골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 저는 거의 모든 영상에는 위치 표시를 해놓는데요. 저는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자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흔히 캘리포니아 armpit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그 별명을 증명하듯 조금 습하고 초여름부터 100도를 쉽게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내륙으로 유입이 되면서 더욱더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변인들이 시골이라면서 오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골이라고 다 깡초는 아니고요. 그들도 그 중엔 중심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지방이라고 무조건 논만 있고 돌에 속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한국 냉장 냉동 식품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결론은 직장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만우님이 되어버린 당시 제 여친 미녀 약사님이 직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기업 약국에 자리를 잡아서 저도 대륙횡단을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이 보통 밖에서 접하는 동네 약국을 리테일 파머시라고 부릅니다. 그중 슈퍼마켓 안에 있는 약국들이 직장으로서는 여러모로 좀 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하며 일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곳에서 인턴 약사로 일을 했었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시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여튼 도시보다 경쟁이 적어서 슈퍼마켓 약국에 미녀 약사님이 보다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녀 약사가 취직한 그 기업이 동기들이나 선배들의 호평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일의 강도가 지나치지 않고 복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저희는 401k 연금 옵션이 꽤나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뒤따라온 저는 티오가 많은 근처 대기업 리테일 약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정 약국이 있지만 시골이라서 주변 약사들이 모자라 가깝게는 30분, 멀게는 왕복 3시간 정도를 운전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운전이 왕복 100마일을 넘으면 초과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대도시에 있는 리테일 동료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았고 모자라 약사 자리를 채우느라 하루에 2약국을 근무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물론 한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운전하는 시간에 대한 소정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서 약사가 고연봉직인데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급여, 긴 근무시간, 그에 따른 초과 수당까지 정말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상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긴 근무 시간으로 주 3, 4일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복이 터져서 아주 긴 근무 시간으로 주 5, 6일을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연 7일을 추가 수당 때문에 금하고 있어서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쩌냐고요? 세금이나 보험 등을 떼이고 제 손에 남은 돈은 거진 학자금에 꼬라박았죠. 예? 그렇게 미녀 약사와 한동안 추억도 없이 거진 1년을 달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해보라고 해도 못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추억을 쌓고자 가까이 온 건데 오히려 장거리 연애 때 추억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 거라고는 새벽에 자고 있는 모습과 저녁에 자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 너. 그리고 현 자리에서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미녀 약사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가기 전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랑 비슷한 공고가 있다고 저에게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용돈을 지어주며 보냈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서 뭔가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대도시에서 살았다면 정말 얻기가 힘들었을 직장입니다. 대도시였다면 채용고가 뜨자마자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있어서 일을 하느라 바쁜 저는 기회조차 놓쳤을 수도 있고 지원자들 중에는 레지던시를 한 약사나 해당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는 약사들이 많아서 비교적 경력이 적었던 저는 이래저래 인터뷰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미녀 약사님의 학교를 통해 나온 채용 공고이기 때문에 운도 조금 있었지만 이곳이 시골이었기에 보다 적은 지원자들 중에 타주에서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인터뷰도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하고 일주일 만에 학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예. 그 사이 저는 직장이 바뀌어서 미녀 약사가 돌아왔을 때쯤에는 서프라이즈 해줬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적어도 몇 주 이상 걸리는 절차인데 너무 놀란 미녀 약사는 눈만 껌뻑껌뻑거리다 저를 고급 스테이크하우스로 데려가서 대접해줬습니다. 웃긴 게 일을 하며 이것저것 진행시키느라 일에 찌든 저랑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막 보내온 미녀 약사랑 거짓골로 레스토랑에 갔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골이었기에 더 쉽게 가능했던 전문 임사 약사 자리에 취직, 시골이었기에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거짓골 커플. 오, 예. 아무튼 여기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으면 쌓아갈수록 나중에 입맛에 맞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직장의 업무 환경이나 급여를 더 따져가며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녀 약사도 전문성을 키울 같은 생각으로 리테일에서 나와 기업형 요양병원 약국에 취직을 해서 더 다채로운 임상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저희 둘 다 연봉이 조금씩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받고 생활 유지 비용이 적은 시골이기에 학자금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시골에서 살았기에 연봉 협상을 하며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고 좀 더 미래가 있는 곳으로 이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대도시의 자리를 잡아서 높은 경쟁에 치이고 연봉도 낮게 협상이 되고 높은 생활 유지비를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다면 좋은 기회가 와도 고민만 하다가 놓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인들을 여기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절대 저희가 심심해서 끌고 온 거 아니고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국 시골 와라! 생각하지도 못한 미남 약사의 고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녀 약사의 트라우마들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이게 트라우마인데?